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꾸리꾸리해요. 어제도 꾸리꾸리했는데 오늘도 꾸리꾸리해.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간 훈풍이 돌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리플은 또 많이 안 올랐어.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유튜브 상에서도 누군가가 막 리플을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근데 또 많이 안 올랐어. 그러면은 내 자신을 블레임하기보다 그 사람을 블레임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뒷구녕에서는. 앞에서는 텔레그램 같은 데서는 좋게 말하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거는 내 판단이야. 내가 미국을 믿고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고 미국은 강력할 거다라는 그 바탕에 의해서 리플에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것도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기성세대 중에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리플을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샀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건 저는 제 포트에서 과다하게 많은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데서도 포트폴리오를 스프레드해서 대형주, 그리고 중대형주, 중형주, 뭐 소형주, 동전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레이스케일 걔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게 포트에서 리플코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리 같은 대중들은 동전코인에 투자하면 그게 엄청나게 갑자기 상승을 해서 내가 1억을 넣으면 그게 100억이 될 것 같아, 금방. 아니면은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그게 금방 어느 순간 되면 10억이 될 거란 그런 어떤 그런 관념을 갖고 이 시장에 덤비니까 더 빨리 지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리플을 갖다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이다나 트론이나 다 마찬가지야. 비트코인 사기에는 부담스러워. 되게 리스크도 클 것 같고. 이더 사기에도 좀 부담스러워. 이더 사기에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겠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리플 사기 부담스럽다 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보다 더 싼 걸 사겠죠. 근데 주식시장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기대치가 너무 크면 실망감도 커가지고 시장이 오르기 전에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지금 시간에 이 순간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기대치를 갖고 부푼 꿈을 안는 거는 좋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야. 근데 한 발 물러나시라는 거죠. 한 발 물러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리플에 물렸어. 기대치가 커. 그래도 한 발 물러나서 관망하는 마음, 그런 걸 가지시고 내 기대치가 100이면은 거기서 한 50은 덜어내시라는 거죠. 다른 코인도 다 마찬가지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일부 코인을 지칭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지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요 근래에. 실제로 지치죠. 사람이 거의 1년 반을 이런 식의 어떤 장세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버틴 것도 대단해요. 제가 생각했어도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 시장에 무슨 큰일 안 나고 버티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버티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장도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 되게 조용해. 오히려 저는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근래에는 이거는 오늘 지금 그래서 초반에 좀 잡설이 길었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이거는 바이낸스 덱스인데 바이낸스 보시면은 4월 23일 날 메인넷이 수합된다. 그래서 BNB가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 친구들이 이제 전 세계에 런칭을 시켜서 그게 다 연동이 돼서 움직일 거다. 영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도 있었고 뭐 하다못해 남미에 있는 국가들도 있었고, 근데 바이낸스도 한국에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바이낸스를 싫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뭐 중국계 자금이다, 뭐 중국계 뭐 어떤 그런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중국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건 미중 무역 갈등
어떤 그런 관계하고도 코인베이스가 움직이는 거랑 바이낸스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아마 거기 관전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더리움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좀 이런저런 얘기가 길었는데, 왜냐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달 내가 사실은 이럴 때가 더, 그러니까 사람 진을 빼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더가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 보이시죠? 지금 살짝 있는데 반등세가 있어서 0.033, 0.034를 넘고 그 다음에 한 하루 이틀 구간을 지나서 보시면은 0.036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장세가, 갑자기 급등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더가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나머지 친구들도 분명히 움직이고, 저는 리플도 분명히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부터 해가지고 지금 살짝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코빗에 나와 있는 차트인데, 시세표인데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캡처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는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종합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 한 번에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SV가 있어. 근데 비트코인 SV가 무슨 루머가 터지면서, 루머가 아니고 사실이잖아. 바이낸스에서 뭐 딜리스트 된다, 그리고 다른 거래소, 대형 거래소들에서 딜리스트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루가 딱 지나니까 시세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SBI에서 지금 딜리스트 시키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다른 장세가 움직이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오히려 이렇게 움직여요. 마이너스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이제 그게 있죠. 하드 포크가 있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SV도 마찬가지로 컨퍼런스라든가 해커톤이라든가 5월 달에 되게 많이 해요. 즉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건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번 루머, 그러니까 이번 그 딜리스트 사건 뉴스 때문에 많이 아마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뒤통수를 아마 당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당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이렇게 장세가 올랐잖아요. 여기서 피해본 사람이 누굴까요? 바이낸스일까요? 아니면은 SV 홀딩자들일까요? 비트코인 캐시 홀딩자들일까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움직여서 털어먹는 거는 저게 돈이 될 거란 얘기를 말을 해주는 거죠. 많은 물량을 아마 앞으로도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SV를 뭐 핑퐁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들은 뉴스를 던지면서 대중들을 아마 농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확보를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XRP,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대시가 있고 스팀이 있고 이오스가 있고 BSV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엄청나게 네임드는 아니야. 14만 명은 넘더라고요. 팔로잉 하는 사람이.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하는 비트코인 캐시랑 BSV를 가지고 있죠.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안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요즘에 욕을 많이 하고 있는 리플도 가지고 있죠. 저도 리플을 샀어요. 저도 욕을 하지만 나쁘지 않아 보여서 산 거죠. 그래서 큰 손해는 안 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산 거기 때문에, 뭐 큰 급등을 해서 내가 뭐 그게 50만 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버리시라는 거죠. 사람이 지쳐버리죠, 금방. 그러면 XRP 차트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좀 오래 하고 이 바닥에 좀 오래 있던 사람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리플 코인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싫어한다기보다 별로 관심 종목에 안 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언급을 되게 많이 자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리플 코인을. 그래서 좀 오르지 않을까,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저항 구간대에 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지 기반대에 있는 선에서 더 많이 장기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급등할 때도 아마 그 파장이 되게 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지금 욕하는 사람들이나 기다리는 사람 중에 조금 더 나가 떨어져가지고 악플 다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리플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어떤 리플 암이라고 하죠. 예. 리플 군대들이 좀 약간 와해되기를 바래요. 솔직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 그래야 좀 리플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도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터치하는 구간이 247달러. 예, 그래서 5월달을 넘어서면서 이제 5월 중순까지는 247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아마 30만 원 언저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220불까지 한번 조정 구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터치하는 구간이 280불까지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린 사람도 뭐 엄청나게 뭐 차트를 잘 그린다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공통되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제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패치 AI인데 패치 코인이죠. 이거에 관해서도 막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바이낸스에서 괜히 내가 이거 IEO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을 못 내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마 들고 있었으면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아마 되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고점에 사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패치 같은 경우. 그리고 보면은 코빗에서 이거를 리스트업 시켰거든요.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리스트업을, 그러니까 어저껜가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업을 시킬 때는 가격대가 저점일 때, 다른 거래소에서 있었던 거를 자기네도 이제 런칭을 시킬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코빗 같은 경우는 어슴푸레 하면서도 되게 용의주도한 거래소예요. 볼륨량이 작아서 이제 그게 약간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패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조금씩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저도 괜찮게 보는 코인이거든요. 패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초까지 지금서부터 쭉쭉 상승을 해. 그래서 최고점이 6,000달러에서 6,200불까지 5월 초반까지 찍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쭉 조정 구간이 길게 올 거다. 그래서 5월달 중순까지 4,300불을 다시 찍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을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작게 걸칠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는. 근데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이번 달보다는 5월에 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에 7,000불을 갈 만한 12일 동안에 가면은 5월 달에 큰 조정이 올 거고, 슬금슬금 올라서 만약에 5월 초까지 6,200불을 만약에 설상 간다 해도 4,300불까지 한 번의 조정이 올 거다. 다시 7,000불까지 가기 위한, 연료 충전을 위한 그 구간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제시하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단타를 해서 수익을 나자라는 것보다, 그래도 대략적인 여러 명의 트레이더들이 어떤 대략적인 그림을 얘기할 때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면은 얼추 비슷하게 나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한번 마음의 준비에 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인데 이 사람은 지금 구간에서 5,400불, 그래서 5,800불까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이 지금 보면은 약간 흐린데 이런 채널을 갖고 지금 대각선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그 6,200불까지의 시나리오 있죠. 5월달 초반까지. 그 시나리오하고 이 지금 차트하고 오버랩해서 보시면 거의 얼추 그림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뭐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또 말 바꾸기를 하겠죠. 만약에 폭락을 안 하면. 그리고 폭락을 하면 또 나와가지고 내 말이 맞았지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차트 하는 사람들 중에 뒷북 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도. 차라리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솔직하게 몇 가지를 딱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고, 만약에 안 맞으면 아 내가 잘못했다, 나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갑자기 막 오르면 갑자기 방송 딱 켜. 그래가지고 뭐라고 떠들어 막. 내 말이 맞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성향이긴 하죠. 이게 그런 게. 이거는 모네로인데, 모네로는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요 근래에도. 근데 오히려 지켓씨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모네로도 익명성 코인 중에는 진짜 괜찮은 코인이라고 보는 코인 중에 하나고, 저도 이제 예전에, 모네로가 급등하기 전에 모네로를 좀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몰빵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많이 봤었어요, 실제로. 그때 한참 막 시세 오를 때. 그때 막 지캐시도 막 급등을 하고 다른 것도 막 그랬는데, 모네로도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모네로도 사라지지 않을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캐시 못지않게 이거 모네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거의 완성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오르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네로도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린 거고, 이거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하강 속도에 투자, 수출, 소비 줄줄이 내려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 2.6에서 2.5%로 하향. 여기 보시면은 설비 투자 증가율이 무려 1.6%나 더 낮춰. 그리고 소비가 2.5% 하락하고 수출 증가율도 2%대로 뚝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전문가들이 더 악화된 금리 인하 열어둬야. 금리 인하를 열어둬야 한다는 명분을 두기 위해서 이런 뉴스의 찌라시성 기사를,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대중들한테 이제 흘리는 거죠. 야, 경기 안 좋아.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해야 돼. 금리도 인하하고 더 상황 봐서 이제 화폐 개혁도 해야지. 왜? 경기 안 좋으니까. 경기 하강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할?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리고 이거는 한국성 꿈도 못 꿀 모바일 외환 결제가 영국에서 넉 달 만에 스피드 면허, 금융판을 바꾸는 프론티어를 가다. 그래서 작년 기업 가치가 17억 달러, 약 1조 9천억 원으로 평가돼 유니콘으로 1조 넘는 창업 기반 반열에 오른 레볼루트에선 은행을 무찌르자는 구호를 자주 외친다. 그래서 이 핀테크 업체가 라이센스를 받았나봐요. 영국에서. 근데 스피드 면허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거에 관해서 왜 조용하게 있냐. 뭐 블레임하는 듯한 그런 얘기, 그런 뉴스거리 같은데,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이런 지금 새로운 신금융 경제에 관해서 빨리빨리 프로세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시기를 재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정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뭐 계좌를 안 연다, 바이낸스를 그러니까 바이낸스 창펑자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면 자기네들도 여기 한국에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탈중앙화 거래소하고도 분명히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주 상담해주고 신청이 4개월 만에 면허 발급한 영국 금융당국. 여기는 4개월 만에 면허 발급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1년 반이 넘어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샌드박스 규제에서도 핀테크하고 뭐 ICO, 뭐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조금 뒤로 한 발 물러놓게 해놓고,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뒷구녕에서는 딴짓거리하고, 결국에는 저는 한국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영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근데 저는 그게 브렉시트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올해 성장률 전망 낮춘 한국은행 금리 인하 명분 쌓기.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작년 말까지 그렇게 막 떠들던 미국 연준, 올해 들어서 금리를 인내를 하겠다, 금리 인상에 관해서 인내를 하겠다는 파월 의장의 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지금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에도 그러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연준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동결하겠다. 더 나아가서 시간이 더 흐르면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겠다. 라는 말까지. 근데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수순을 당연히 쫓아가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석 달 만에 0.1% 낮춘 2.5%로 소비, 투자, 수출 모두 시원찮아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금리 인하랑 여러분들이 대출해서 쓰는 금리 인하랑 조금 많이 괴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갑자기 살아날 것 같으세요? 대출을 막 엄청나게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왜냐면 BIS에서 말한 바젤 3, 예, 그 협회에서 말한 BIS 자기자본 비율이 재작년보다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쉽게 대중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없어. 예, 그건 아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부동산하고 연결이 분명히 돼 있다는 거고. 어쨌건 지금 흘러가는 거는 그렇고, 이거는 12톤의 트럭 끄는 로봇개가 10마리인데 올해 시판 앞두고 집단 동작 선보여 속속 생산 마치고 현장 훈련하는 듯 배달 보안 수색 오락 등 용도 기대.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사에서 만들어낸 그 개들이 있죠. 이 12톤 트럭을 끈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키가 84cm 그리고 몸무게가 25kg 그리고 최대 14kg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 입체 영상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위한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한 번 충전에 90분 동안 움직일 수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7년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에 인수된 뒤 로봇 상품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서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또 나오셨죠. 이분이 보스턴 다이내믹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로봇이 나중에 차후에는 자율주행하고 이게 시너지를 갖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쿠팡에서도 이 로봇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도 움직이는 로봇이 기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보고 실제로 지금 이 로봇이 판매가 된다. 올해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 한 발 더 빨리빨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한국서도 쓴다. 한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홍콩 등 총 11개국으로 확대. 법정통화 암호화폐 거래보다 암호화폐 간 거래량이 많아.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야, 코인베이스가 한국서도 쓰니까 되게 좋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야, 계좌를 열어야 내 코인이 오르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코인을 비싼 값에 사줘야 내 코인이 오르지. 그래야 난 행복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안 열면 한국 정부에 관해서만 되게 많이 블레임을 해.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손절을 하고 나가. 이런 분들이 손절을 하고 나가면 그때 가서는 이제 시세가 막 오르겠죠. 예. 저는 딱 그 그림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지쳐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세가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예, 머지않아. 좀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근데 하물며 여기 보면은 코인베이스가 한국에 진출을 했죠. 근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야.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허브 역할을 했었어. 프리미엄을 선도해가지고 보통 가격이 딱 있으면 프리미엄이 막 40%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값이 비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사가지고 한국에다가 판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득 본 사람도 오죽하면. 그게 무역이에요. 코인베이스 진출했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바이낸스도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딱 결론 도출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이 결정적으로 허브다. 앞으로 허브가 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여기가 미국과, 그러니까 서방과 여기 동아시아, 중국과 공산국가 사이에 딱 중심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여기 한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리 옮겨가고 저리 옮겨가고 또다시 프리미엄은 아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금은값이에요. 마찬가지로 1276불 그리고 은값은 15달러 07센트. 예.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매일매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왜 보여드리는지는 아마 아실 거고. 그리고 이거는 묻지마 칼부림 아닌 듯 계획 범죄 정황에 수사력이 집중된다. 아닌 듯 계속 횡설수설. 경찰 수사의 어려움. 그저껜가 이 뉴스가 터졌죠. 어저껜가 그저껜가.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거는 내 옆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윗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아랫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길 가다가 아니면 어디 주차장 갑자기 누가 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누가 날 찌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사회에 관해서 지금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팽배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조현병 환자 말고도. 왜냐면 임금 같은 거 체불되는 데가 더 많아질 거야, 앞으로. 고의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임금 못,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왜? 자기 애가 예를 들어서 배고픈데 뭐 사달라고 돈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암호화폐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엄청 좋은 차 끌고 진짜 비싼 아파트 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아, 다 부질 없는 거구나. 의미 없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언제 어디서 이런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사회는.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지금 못 나가고 내가 가진 코인이 보잘것 없다고 해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그냥 행복하게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않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미국의 주유소가 한인 직원 무장 강도의 피살 손 들었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뉴스 말고도 총기 강도, 총기 사건 이런 거에 관해서 미국에서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이익 집단 때문에 총기에 관한 어떤 그 규제안의 법안이 통과를 못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제가 그랬죠. 인종 간의 어떤 이민법에 관해서 더 많이 강력하게 하려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고의적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총기, 자동화 기기로 인해서, 자동화 총기로 인해서 분명히 대규모 무슨 테러가 미국 내에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한 명이 사망한 거지만 그거로 인해서 어떤 부류들은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총기 규제가 시작이 되면 그때서부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공권력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이 강경하게 나가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나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유소에 한인 직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을 예를 들어서 야, 미국 내가 이민 가면 되게 잘 살 것 같아. 거기 가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 한국이란 나라는 헬조선이야. 그러니까 떠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단언해서 말하는데, 미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인 나라, 군사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1위인 나라인 건 사실인데, 그거는 미국이란 나라지 그런 나라가 국민 하나하나를 돌봐주고 다 잘 살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민자로서 그 나라에 가서 한국 땅을 상대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학교 있잖아요.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 고위층 같은 데 가서 어느 정도 상류층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인종차별 갈등을 뚫고 올라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런 학교를 못 나오고 그 안에서 자리 못 잡고 사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한국 사람 상대로 장사하는 것밖에 없어. 돈벌이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하다, 미국은 잘 나간다, 리플을 뒤에 업고 본인이 말하는 코인을 엄청나게 막 설명을 하지.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죽을 거다, 그리고 리플이 결국 다 잡을 거다 라는 거를 이렇게 살짝 하면서 뒤에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코인을 쫙 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근데 현혹이 어떻게 되냐면, 리플 코인이라는 거에 관해서 막 이게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 코인은 미국에서 나왔다 라는, 그 코인 미국에서 나왔다는 그게 뒤에 딱 덧붙여지면 그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아, 이거는 괜찮구나. 이건 잘 될 거구나. 근데 알고 보면 거기서 이제 뒤통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벼랑 끝은 아니지만 내려갈 경기는 내려간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1.6% 상승, 실업수당 청구는 50년 내 최저, 성장률 하락, 전망엔 변함없. 소비 지표를 보면 경기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안도감이 든다. 그러나 뒤늦게 나타나는 지난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긴축 효과 때문에 앞으로 GDP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엔 변함이 없.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근데 어저께 TV에서도 맨하탄에 어떤 그 상가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 KBS에서 만든 거에서. 경기 되게 안 좋다. 근데 월세는 되게 비싸다. 예전에 650이면 지금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야. 집주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사람들한테 월세 나는 그냥 받으면 돼. 장사 되건 말건. 근데 그러면 그 가게가 그 월세 세입자가 거기서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다음 세입자는 잘 들어올까요? 그럼 그게 중장기로 가면 그 건물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보시면은 그게 미국의 맨하탄에서도 그게 벌어지는 일이고 중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 채널을 보고 중국에 6,500만 채의 뭐 빈집이 있다. 그래 부동산이 꺼지면서 중국은 망할 거다. 라고 누가 보고 저한테 이제 누가 댓글에 그렇게 뭐 달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괜찮을 거고 중국은 뭐 망할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근데 매스컴이라는 거를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블록 경제라서 중국이건 미국이건 더 이게 일원화돼가지고 경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야.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안 좋은 게 있으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돌아가는 어떤 태세가. 미국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라는 어떤 그 백화점 체인이 있는데 그게 6,000개가 넘는 체인이 있는데 그게 많이 사라지고 부도나고 법정 소송까지 가고 막 이런 일이 있대요. 근데 그게 이커머스 업체 때문에 그런데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야. 아직까지 신세계나 이런 데가 굳건하긴 해. 롯데도 그렇고. 근데 쿠팡 같은 데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우버 시스템을 채용해서 자율주행 어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나중에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거에 관해서 밀고 들어오면 롯데하고 신세계 같은 데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커머스 어떤 그 시장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면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만 살아남고 중국은 죽는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중간에 붕 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어떤 그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으로. 예. 그러니까 색깔론을 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이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축카드 트위터에 인기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포스터를 흉내낸 게임의 끝이라고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게임 오버 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풍자하는 그 포스터를 올렸어요. 국내 뉴스 세계에 아마 전 세계에 아마 이게 대서특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러시아가 하고 개입했다. 그래 러시아 스캔들. 예. 그래서 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고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위축되고 그런 건 사실인데 그걸 돌파해서 뚫었어.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거라고 제가 제 영상에선 계속 말씀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안 됐죠.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은 굳건할 거다. 중국은 망할 거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석가로서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잘 못 맞추면 사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사이트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결론은 좀 더 디테일한 거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거는 꽃보다 할배 대만편 찍었던 화렌서 규모가 6.1 지진이 중국 본토까지 영향 외교부 한국 관광객 인명 피해는 없어. 이거를 제가 지진 얘기를 갑자기 왜 제가 꺼냈냐면 보시면은 대만 전역까지 흔들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디 화장실인가 본데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대만 동부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 잡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최근 들어서는 작년 2월 화롄을 강타한 규모 6.0의 지진으로 17명이 사망하고 280명이 부상한 바 있다. 화롄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대만편에서 소개된 타이루거 협곡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예. 이 지역이 이렇게 됐다고 제가 그거를 중요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불의 고리가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러면 인도네시아가 됐든 아니면 중국이 됐든 이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넘어가서 뉴질랜드가 됐건 아니면 미국 서부, 멕시코 서쪽 아니면은 미국 서부 쪽 있죠. 샌 안드리아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타격권에는 들어갈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부산, 포항, 울산, 경주 이런데. 근데 한국에서도 제가 이렇게 뚝 주루두루 봤는데 가평이라는 데 있죠. 가평이라는 데.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도 약간 남한에서 중심 정도 되는 데 있어요. 거기가 지진대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이래저래 살펴봤는데. 저도 나중에는 가평 가서 살고 싶어요. 오히려. 네. 가평 가서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한국 땅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또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USDT가 트론 블록체인에 출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USDT,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련이 깊죠. 테더. 근데 트론 블록체인하고 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제가 색깔론을 개입을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를 아마 이제는 서서히 이 코인 바닥에, 코인 지금 시세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코인들도 있는데 왜 트론을 사용을 할까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풀을 통해서 왜 지금 보면은 USDT도 연동이 될 수 있는데 왜 지금 보면은 트론이 여기 등장을 했을까요? 네, 트론 라인을 사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색깔론을 대입을 하지 말자는 거죠. 전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뭐 어딘 어떻게 돼야 돼. 어딘 어떻게, 이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야. 헤이즐넛부터 트럭터까지, 그러니까 유로가 미국의 22조 원의 보복 관세, 유럽의 에어버스, 미국의 보잉, 보조금 놓고 씨름, 관세 삭감, 무역 협정서, 양측 타협점 찾을 수도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에다 관세 폭탄을 떨어뜨기보다 유럽에 떨구니까 유럽에서는 다시 미국에다가 보복 관세를 떨궜어요. 지금 분쟁이 점점 극심화되고 있는 와중이야. 네. 그리고 유럽의 나토군하고 같이 움직였던 미군들도 많이 철수를 시켰어. 그런 거를 가만히 잘 보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정확히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17일 200억 달러, 약 22조 7천억 원 규모의 미국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에는 헤이즐넛부터 토마토 케찹, 헬기와 항공기까지 포함됐다. 그래서 이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유럽의 에어버스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내놓은 11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리스트에 대한 대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다. 왜 중국하고 이 무역전쟁을 하지 않고 왜 갑자기 유럽하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지금 하나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오히려 중국을 안 건드리고, 그래서 이런 말 할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유튜브에도. 잠깐 이러는 거다. 중국 주식은 잠깐 오르는 거다. 또 이렇게 말바꾸기를 살짝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내년 가면 또 다른 말을 하겠죠. 네. 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보고, 지난 영상을 보고 제목을 보시고, 제가 만든 작년 7월 달부터 만든 영상을 쭉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더 뛰어난가를 이제 판가름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나이 들수록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관념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의 국가다. 프리덤이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 러시아란 나라는 공산국가다. 그러니까 걔넨 망해야 돼. 라는 생각을 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옛날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0살 초반 때부터 한국이란 나라가 나 자신을 먹여 살려 주진 않을 거다. 앞으로. 그리고 삼성전자에 관해서 엄청나게 막 그런 사람들도 보면 되게 우스운 게, 삼성전자 주식이 나중에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잘 된다고 해도 그거는 삼성에 관해서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일개 개인들한테 뭔가 베네핏을 줄 만한 뭔가 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공산국가와 자유국가 그 중간 사이에 놓고 이거를 붕 띄워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디가 꼭 극단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우리가 하는 당연한 생각,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가 있다. 예. 고정관념일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예. 이 문장이 되게 좋은 문장 같아요. 우리가 하는 당연한 생각,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 당장 하면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올라야 돼. 그건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그리고 미국 코인만 오른대. 근데 알고 뚜껑 열어보니까 미국 코인만 또 안 올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늪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미중은 어차피 그 자본의 이동이나 그런 게 믹스돼서 섞여서 움직이고 그 자본가들,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런저런 잡설이 되게 길어가지고 저도 1시간 동안 거의 떠드니까 지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건 좀 떠들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이제 떠드는데 제 채널 진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망상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뉴스들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도 아마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시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조금만 더. 제가 바라보는 구간이 5월달은 넘어야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5월달을 넘고 6월달부터 아마 3, 4개월 정도는 아마 되게 많이 오를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보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가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 좋은 날은 분명히 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